부력 중심이라는 개념이랑 무게 중심의 개념이라고 있는데, 무게 중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물건의 무게 분포에 따라서 이제 그 무게 중심은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물건이 질량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 무게 중심은 그 물건의 정중앙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부력의 중심은 물에 잠긴 거 위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G가 무게 중심이고 B가 이제 부력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G가 지금 여기 보면은 G가 부력 중심보다 위에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있고 만약에 이 물건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무게 중심은 아래로 힘이 받게겠고, 부력 중심은 뜨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위로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힘은 얘는 아래로 가고 얘는 위로 가니까 돌아가려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기울었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네.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선박에서 말하는 복원력이 되는 건데, 그래서 부력 중심보다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야 이제 그 안전한 선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무게 중심이 부력 중심보다 만약에 낮다. 그러면 얘가 여기 밑에 있고 얘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바지선을 만들 때 그 무게 중심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부력 중심보다. 그래서 그거 다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거거든요. 여기도 보건성에 대한 뭔가 뭐 있을 텐데, 보시면 네, 무게 중심과 부심. 부심은 이 잠긴 면적의 중앙. 잠긴 면적은 균일하다고 보는 거죠. 물이 차 있다라고 보면은 균일한 곳에 중앙이 부심이 되는 거고, 무게 중심은 전체 배의 물체의 중심, 무게 중심, 질점 같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경사가 지면 이런 G제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경사도에 따라서 저희가 모멘트랑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 상태, 중립 상태, 불안정 상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거 계산을 할 때 제가 이거를 대충 넣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오늘 그 뭐지? 이것저것 이론 설명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 윤희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CCM이 뭘 위해서인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튜토리얼들 살짝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론 같은 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튜토리얼을 지금까지 3개 했는데, 우선은 어디 있었지? 멀티페이스 플로우. 멀티페이스 플로우에서 탱크 슬러싱 이걸 했는데, 슬러싱 문제는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슬러싱 문제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러싱 이슈 인 멤브레인 탱크.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슬로싱 임팩트인데 저희가 대부분의 탱크들이 이 멤브레인 탱크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모스 타입도 쓰고 뭐 실린더 타입도 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압력에는 되게 좋고 또 강도도 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화물량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서 가장 선박이랑 가까운 형태인 이런 멤브레인 타입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멤브레인 타입은 압력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러싱 이펙트가 강하게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CFD에서는 이걸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슬러싱 이펙트를 모사를 해서 얼마나 강하게 임팩트가 발생하는지 압력을 구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으로서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실험을 결국에는 저희가 실험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했을 때 뭐 미리 CFD를 돌려서 예방을 하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CFD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CFD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풀 스케일을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모델 스케일로 돌릴 수도 있는데 모델 스케일로 보통 처음에 먼저 돌리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여기 이 튜토리얼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는 이런 네모난 2.5D 탱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탱크를 다 벽으로 원로 가정을 한 다음에 이 탱크 자체를 그래비티를 이용을 해서 저희 셋업에서의 그래비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탱크가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가 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탱크 엑셀러레이션을 보시면 여기에 들어간 이 값이 저희가 탱크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여기 필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메인이 이 타임 로그에 맞춰서 이제 탱크가 움직이게끔 모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했던 기법이 AMR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어댑티브 타임 스텝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왜 사용을 했냐면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는 AMR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작은 메시들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그냥 여기다가 박아 넣었어요.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물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여기에는 수많은 메모리들이 계속 쓰는 거예요. 계산 시간, 그다음에 메모리 이걸 계속 잡아먹은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이 AMR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정말 A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격자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하다가 CFL 넘버에 따라서 격자들을 특정 부위에는 더 조밀하게 짜게끔 얘가 시뮬레이션을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필요한 곳에는 격자를 더 많이 집어넣고 필요 없는 곳에는 격자를 더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스킴을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 슬로싱 AMR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배웠던 거고, 예,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 튜토리얼 때는 무엇을 배웠었냐면, 정수중 모션에서 정수중 저항, KCS의 정수중 저항 추정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물론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보프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했고 보프는 자유수면을 정의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정수중저항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불러들이고 그 모델 주변에 메쉬를 더 조밀하게 짜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런 스킴들을 여기서 배웠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몇 가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모델 스케일이랑 풀 스케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모델 스케일을 돌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부터 풀 스케일로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뭐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었지만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풀 스케일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몰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박에 그 컨테이너 선이 있다고 칩시다. 컨테이너 선이 있는데 컨테이너 선을 바다 위에 띄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배를 끌어서 나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배의 저항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지금 많은 수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배의 저항이 얼마가 걸리는지 계측을 한다는 것. 그러면은 가장 저희가 손쉽게 저항을 계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인 수조에서 저항 계측을 한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인 수조라 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에도 켈빈 랩이 있는데 켈빈 랩 한번 볼까요? 여기 말이 나온 김에 어, 저 이렇게 수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노란색이 이게 전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차 밑에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저의 모형선입니다. 이 모형선을 달아가지고 전차를 물 위에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전차 위에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계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모델 스케일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모델 스케일을 저희 CFD하고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배를 설계하고 이런 거 할 때 모델 스케일의 저항값으로 엔진을 추정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모델 스케일에서 풀 스케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외사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뭐 익스트라폴레이션이겠죠. 그렇게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저희의 그 이론적인 기준은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하고 프루드 넘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레이놀즈 넘버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좀 검색을 많이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레이놀즈 넘버는 이렇게 치면 위키피디아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레이놀즈 넘버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누분의 UL이라고 해서 누는 키네매틱 베스코시티고 U는 플로우 벨로시티, L은 캐릭터리스틱 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는 점성을 대표를 하고 있고 U랑 L은 관성을 대표를 하고 있어요. 레이놀즈 넘버는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점성과 관성의 비율을 보여주는 무차원 수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누가 커지기 때문에 점성이 강한 흐름인 거고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U나 L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또는 누가 작아지는 거라서 점성보다는 관성이 커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성이 큰 흐름은 뭐고 점성이 작은 흐름은 뭐냐? 또는 관성이 큰 흐름은 뭐냐? 혹시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라미나 플로우냐 터뷸런트 플로우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라미나 플로우, 터뷸런트 플로우 이렇게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라미나 플로우 레이놀드 넘버가 2000 이하인 경우 하이 비스코시티 플로우고 로우 벨로시티다.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가면 제가 아까 검색했었던 야, 이거 봐. 아까 검색했었던 이 레이놀드 넘버 식을 보시면 하이 비스코시티, 로우 벨로시티 하이 비스코시티고 로우 벨로시티면 라미나 플로우로 정의가 되고 레이놀드 넘버가 4000 이상 하이 벨로시티 그다음에 로우 비스코시티 플루이드 하이 벨로시티 로우 비스코시티 플루이드가 되면 터뷸런트 플로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간인 트랜지언트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레이논 넘버는 필연적으로 라미나 플로우 이 플로우가 라미나 플로우냐 터뷸런트 플로우냐 하고 무조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항상 거의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두 개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하고 동시에 저항을 이해를 할 때 프루드 넘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프루드 넘버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루드 넘버는 뭐 오늘은 검색을 계속 할게요. 프루드 넘버는 다음과 같이 저항이 되는 무차원화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속도 나누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랭스인 건데 여기를 보시면 프루드 넘버에 따라서 여기도 플로우가 이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보시면 프루드 넘버는 뭐에 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유체 흐름의 관성력과 중력의 힘이다, 중력의 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는 중력이 들어가고 얘는 유체의 흐름이 들어간 거죠. 유체의 흐름 대비 중력의 힘의 비를 보여주는 게 프루드 넘버인데 이 두 개를 저희가 전장이나 저항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조금 알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모델 스케일이랑 풀 스케일을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CFD로 진행을 할 때는 처음에는 모델 스케일로 실험과 비교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스케일에서의 레이놀즈 넘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모델 스케일에서의 프루드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풀 스케일에서의 레이놀 넘버가 있을 거고 풀 스케일에서의 프루드 넘버가 있을 건데 이 레이놀즈 넘버는 모델 스케일이냐 풀 스케일에 따라서 값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프루드 넘버는 대신에 그 상사 법칙에 의해서 서로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엑셀을 좀 켜보겠습니다. 엑셀 말고 혹시 여기 예제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혹시 검색을 해서 레이놀즈 넘버 for scale and model
여기 설명이 있으면 좀 좋은데. 여기 NTNU에 좋은 자료들이 있네요. 레이놀드 넘버가 놓쳤나 내가? 알겠다. 아, 이게 예시가 있으면 좀 좋은데. 예시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선은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놀드 넘버를 저희가 모델 스케일을 구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는 뭐 작은 배 같은 경우는 레이놀드 넘버가 한 10의 4승, 한 10의 3승 정도가 돼요. 그리고 뭐 큰 배 같은 경우는 10의 7승까지도 되는데 풀 스케일에서는 레이놀드 넘버가 한 10의 9승까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마찰 저항 곡선이거든요. 여기 X축은 레이놀드 넘버고 여기 Y축은 마찰 저항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10의 5승, 6승, 7승, 8승, 9승 이렇게 커지거든요. 여기 마찰 저항 곡선이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에는 지금 이 프란틀 본 칼만 라인을 따라가고요.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에는 블라시우스 라인 여기를 따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실험을 할 때 레노드 넘버가 뭐 10에 5승, 6승, 7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 트랜지션 라인에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찰 저항이 여기에 이 선에 걸치는지 이 선에 걸치는지 또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레이놀드 넘버에서 이 모델 스케일의 레이놀드 넘버에서 풀 스케일로 확장을 했을 때 이 마찰 저항 곡선을 같은 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모델 스케일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풀 스케일로 확장을 했을 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근데 이게 CFD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CFD에서는 풀 스케일을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현재 그래서 모델 스케일로 CFD랑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그 공학자분들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게 이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뭐 DFBI라는 개념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게 이제 헤드웨이브를 공부를 했었는데 헤드웨이브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그, 그 시뮬레이션에서 웨이브를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넣어서 시뮬레이션 이상이 되긴 했지만 무게중심을 넣는 거랑 그리고 이너시아 넣는 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던 튜토리얼들이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 일단 저희 시뮬레이션 할 때 대부분 터뷸런트 플로우 썼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게
약간 네,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 그냥 아까 얘가 터뷸런트냐 라미나냐 이거를 결정할 때 뭘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레이놀즈 넘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레이노드 넘버를 기준으로 하고 했었는데, 레이노드 넘버의 시기가 여기 있어. 누분의 UL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했었어. 이 누분의 UL을 우리가 그러면 시뮬레이션 돌리기 전에 또는 실험에 관련된 논문을 보기 전에 이 레이노드 넘버를 우선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레이노드 넘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실험 논문이 뭐가 있을까? 콜라에 가서 KCS 전저항 관련해서 저희가 뭐 연구를 하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마 다시 쓴 게 어디 갔지? 됐다.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막 재원들이 막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LBP 있고 뭐 LWL 있고 뎁스 있고 그다음에 쭉쭉 내려가면은 아마 배의 속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푸드 넘버에 맞춰서 배의 스피드, 웨이브 하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우선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배의 스피드랑 그다음에 배의 랭스랑 그다음에 점성 개수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레이놀드 넘버를 지금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점성 개수는 내가 그냥 모른다고 치고 그냥 GPT한테 물어봐요. 물의 워터 키네매틱 비스코시티가 뭐냐? 우선 찾아봅시다. 이렇대요. 1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그러면 엑셀로 U는 10의 마이너스 6승로 해놓고 그다음에 U가 아까 논문에서 보니까 벨로시티의 속도가 24노트래요. 24노트면 0.524를 곱하면 되는데 모르면은 노트 to 미터 퍼 세컨 검색을 치면 0.5144라고 써있네요. 써가지고 붙여놓고 얘가 노트 to 벨로시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가 노트 24노트래요. 그러면은 24노트니까 얘를 곱하기 해서 얘 하면은 그렇죠? 12.3456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레이노드 넘버에서 랭스가 필요하니까 랭스로 배의 길이 LBP 230m 가져옵시다. 배의 랭스가 230m. 그러면 레이놀드 넘버는 풀스케일 이게 지금 230m니까 풀스케일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속도 곱하기 랭스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네요.
지금 이게 레이놀즈 넘버인데 풀 스케일에서의 레이놀즈 넘버예요. 그러면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이 사람, 이 타신도, 이 저자도 분명히 스케일, 이분 맞다 생각해보니까 풀 스케일로 돌렸다. 사실 이 논문을 보면 안 되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얘로 가시면 얘 같은 경우는 LBP가 LBP랑 LPP랑 LBP랑 똑같은 거거든요. 7.2786 스케일 팩터가 31.6으로 이걸로 돌렸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랭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2786이 되는 거고, 얘는 얘는 모델인 거죠. 얘는 풀인 거고. 모델에서도 물은 똑같아요. 물이 바뀌진 않으니까. 이건 그대로고. 근데 속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케일은 31.6으로 스케일은 정해졌고, 벨로시티는 풀 스케일에서는 12.3456인데, 모델에서도 그러면 12.3456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랭스가 31.6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아까 우리가 찾았던 여기에 서 있을 텐데, 상사 법칙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 벨로시티의 경우에 상사 법칙은 여기 설명이 있을까요? 여기 딱 있네요. 좋습니다. 길이는 람다 그대로 사용하고, 무게는 3승, 힘도 3승, 모멘트도 4승, 가속도는 그대로고 타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 같은 경우는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람다 퍼 루트예요. 그러면은 루트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나누기 루트 스케일을 하면 모델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걸 텐데 제가 설명을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레이논 넘버도 똑같이 여기서 구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레이논 넘버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모델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는 10의 9승이고 여기서는 10의 7승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보시면 레이논 넘버가 풀 스케일에서의 레이논 넘버랑 모델에서의 레이논 넘버가 다르죠. 그 이유는 이 누를 저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대신에 프루드 넘버는 같아요. 이걸 보여주면은 프루드 넘버를 계산할 때 프루드 넘버의 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프루드 넘버의 식은 속도 나누기 루트 중력가속도 곱하기 랭스입니다. 그래서 속도 나누기 중력가속도인 9.81 곱하기 랭스. 그래서 풀스케일에서의 프루드 넘버는 약 0.26이고 똑같이 모델 스케일도 복사해서 비교해보면 똑같이 0.26이에요. 모델 스케일이나 풀 스케일은 프루드 넘버를 맞출 수가 있는데 레이논즈 넘버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질문이
우리가 왜 터뷸런트를 고르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어. 아까 저희 마찰 저항 곡선 보셨는데, 마찰 저항 곡선에서 10의 7승인 경우, 8승인 경우 이렇게 쭉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델 스케일에서 만약에 랭스가 7m로 가져간다. 그러면 레인 넘버가 10의 7승이 되거든요. 10의 7승이니까 여기쯤이에요. 그래서 라미나일 때는 이 값을 가지고 터뷸런트일 때는 이 값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이것저것 시뮬레이션도 돌려보니까 터뷸런트 값에 더 가까운 플로우를 가졌다. 그 현상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도 터뷸런트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레이논즈 넘버가 CA- 뭐 3승, 2승이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줄이려면 얘가 얼마큼 줄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벨로시티를 스케일을 한번 더 줄여볼게요. 스케일을 만약에 더 줄여서 이 값을 사용하지 말고 스케일을 10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100으로 줄이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스케일을 저희가 풀 스케일에서 모델 스케일로 100으로 줄이면 배의 길이는 2.3m가 되고 속도는 1.23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선은 프루드 넘버는 같아요. 그럼 레이논 넘버가 CMS 6승이 되거든요. 그럼 100 말고 1000까지 줄여봅시다. 그러면 한 10의 4승 정도가 돼요. 10의 4승 정도가 되면 사실 플로우가 주변이 거의 라미나에 가깝거든요. 터뷸런트의 현상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터뷸런트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뮬레이션 할 때 터뷸런트를 할 거냐, 라미나를 할 거냐의 결정은 결국에는 레이논즈 넘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레이논즈 넘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눈은 항상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하고 랭스 이거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질문에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그러면 네. 약간 실제 환경에서도 그렇고 웬만하면 터뷸런트 값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음,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봅시다. 라미나 플로우랑 터뷸런트 플로우를 그림을 보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바운더리 레이어 개념을 들어봤으면 이걸로 설명을 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이쁘게 나온 게 없나? 라미나 플로우. 좀 이쁘게 나온 게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뭘로 할까? 잠깐만. 우선 얘 하나 킵하고
그다음에 아까 레이논즈 넘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자, 아까 레이논 넘버에 따라서 얘가 라미나 플로우냐, 트랜지션이냐, 터뷸런트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라미나 플로우는 어 이제 라미나 플로우의 정의가 뭐냐면 유체의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유체의 흐름 간에 서로 정보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쭉 밀고 간다는 거죠. 근데 터뷸런트는 말 그대로 계속 섞이는 거예요. 뒤섞이는. 뒤섞이려면 그냥 머릿속에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속도가 빨라야 뒤섞일까요? 느려야 뒤섞일까요? 속도가 빨라야 뒤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 레이논 넘버의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레이논 넘버가 누분의 VL인데 V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레이논 넘버가 커지는 레이논 넘버가 커지니까 터뷸런트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대신에 점성이 큰 액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유 막 끈적끈적하잖아요. 뭐 아스팔트 뭐 이런 것들 엄청 끈적끈적하잖아요. 걔네들이 속도가 엄청나게 뭐 빨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리 빠른다 한들 점성도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얘가 뒤섞일 수가 없거든요. 거의. 뭐 거의라는 말은 하기도 어렵고 물에 비하면은 엄청 어렵거든요. 그냥 얘네들은 거의 충류에 가까운 형태를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논 뉴턴이언일 수도 있긴 한데 뉴턴이언 액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라미나하고 터뷸런트는 이 물체의 흐름이 교류가 있냐 없냐에서 결정하는 건데 속도가 느릴 때는 당연하게도 흐름 간의 물체의 교류가 이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릴 때는 대부분 이제 라미나의 형태로 가는 거고 근데 이 라미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자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평판이 이렇게 쭉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러면 얘가 랭스가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프로파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얘가 뭐냐면 지금 속도 프로파일이에요. 지금 유제로라는 게 속도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이 지점은 지금 이 유제로가 딱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는 유제로보다 작은 속도. 왜냐하면 물체에서의 속도는 0이거든요. 물체에서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 0부터 유제로까지 가는 이런 프로파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 영역을 저희가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데 라미나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만들어져요. 근데 터뷸런트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냐,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냐에 따라서 얘가 라미나 플로우 또는 터뷸런트 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터뷸런트 모델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를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크게 봤을 때 라미나 플로우를 풀 거냐, 터뷸런트 플로우를 풀 거냐로 내가 터뷸런트 모델을 고를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를 풀 거냐,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를 풀 거냐에 따라서도 이 터뷸런트 모델을 고를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려면은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는 레이논 넘버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레이논 넘버가 커져야
이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모델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니, 아니에요. 다시 돌려볼게요. 유튜브 올려주시면. 그냥 필기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저보다도 저는 진짜 비약적으로 설명하는 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이걸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저보다도 설명을 잘해주신 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만 알려주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체계를 잡는 거는 저 말고도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키가 되는 것들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했던 것 중에서 레이노즈 넘버랑 프루드 넘버 이거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그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무차나 개념이고. 그래서 오늘 기억하면서 쓰면 하는 게 레이놀즈 넘버는 점성과 관성이 관련된 수이고 크면은 터뷸런트에 가깝고 작으면 라미나에 가깝고 그리고 프루드 넘버는 상사 법칙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풀 스케일이랑 모델 스케일을 실험을 해서래. 풀 스케일이랑 모델 스케일을 서로 비교를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냐면 무슨 상사 법칙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냐면 프루드 상사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풀 스케일에서의 프루드 넘버도 이 재원에서는 0.26이고 모델 스케일에서도 0.16, 또 다른 모델 스케일에서도 0.16. 프루드 넘버를 동일하게 해서 이 상사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고 있고 하지만 레인노즈 넘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미나나 터뷸런트 플로우 더 나아가서 바운더리 레이어를 이해를 해야 한다. 라고만 좀 크게 잡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냥 Q&A 시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어, 이제 거의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수업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 있잖아요. AMR이라는 개념도 배웠고 그다음에 보프라는 개념도 배웠고 DFBA라는 개념도 배웠고 웨이브를 만드는 거에 대한 개념도 배웠어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웠는데 이거를 이 튜토리얼들을 저희가 이제 통해서 이제 익혔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무언가를 할 때 이 튜토리얼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우선은 지금 제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줘도 좋고요. 제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냐면 이런 비커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비커가 뭔지는 아시죠? 물을 담는 양동이 같은 거죠.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 위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는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슬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얘가 이 구슬이 물이 딱 뭐야 이거. 구슬이 이제 이 물을 딱 만나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선은 물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DFBI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도메인이 있으니까 CV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수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리 서페이스인 자유수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여기는
격자를 이 부분은 조밀하게 짤 건데 여기 내려가면서 물이 갑자기 튀는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이런 거를 캡처를 잘 하려면은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AMR이랑 그다음에 어댑티브 타임 스텝.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튜토리얼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할지를 한번 익혀볼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질문이 더 있으면은 질문까지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꼭 올려주세요. 다시 보게. 알겠습니다.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